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개 이상 달걀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이 작고 평범한 달걀이 잘못 섭취했다가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달걀 하나로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달걀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달걀 한 개에는 비타민 A, D, E, B군을 포함해 몸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간 크기의 달걀 하나에는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 형성과 유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셀레늄, 오메가3,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성분들은 심장 건강과 눈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셀레늄은 하루 권장량의 약 28%를 제공하며 콜린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걀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식품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달걀이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대부분의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달걀 섭취 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달걀의 장점을 배가시키지만 일부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감은 가을철 대표 과일로 맛과 영양이 뛰어나지만 달걀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덩어리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덩어리, 즉 위석은 위와 장에서 소화장애를 일으키며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위벽을 손상시키거나 장폐색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차와 커피와 같은 음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걀을 먹을 때 차나 커피를 곁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차와 커피에는 타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달걀 속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타닌은 철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아 피로감, 빈혈, 체력 저하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두유입니다. 두유와 달걀의 결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두유 속 트립신 억제제가 달걀 흰자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연구는 부족하며 두유가 적절히 가공된 상태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두유와 달걀을 따로 섭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튀김류나 지방이 많은 음식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걀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굳이 과도한 지방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걀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조합은 단순히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되는 음식은 신선한 채소입니다. 채소는 풍부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같은 채소는 항산화 성분과 철분 흡수를 돕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과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만든 샐러드는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이상적입니다. 또 다른 좋은 조합은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에는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곡물빵이나 귀리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는 달걀의 단백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에 통밀 토스트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가득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역시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9을 포함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달걀과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 달걀 토스트에 올리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과의 조합도 추천됩니다. 달걀 자체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지만 연어와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어와 달걀로 만든 오믈렛은 고급스러운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음식의 조화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활용하여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달걀은 요리 방식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리 방법은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며 흡수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달걀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열을 가하면 비타민 D와 같은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때도 끓는 물에 610분 정도로 조리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달걀의 단백질 구조를 효율적으로 변형시켜 소화가 더 용이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삶은 달걀과 수라는 가장 건강한 형태로 꼽힙니다. 특히 수라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할 수 있어 칼로리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를 할 때는 기름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셋째, 날달걀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달걀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이 있어 위생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익힌 달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단백질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넷째, 달걀을 섭취할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가급적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린 샐러드나 신선한 과일은 달걀과 함께 먹기에 가장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섭취하기 전에는 껍질의 위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달걀의 껍질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리 전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껍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달걀은 간단하지만 올바르게 조리하고 섭취했을 때 비로소 완전 식품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분이 독특한 영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한쪽만 섭취하는 경우 오히려 중요한 영양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달걀의 영양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열쇠입니다. 흰자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싶을 때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이상적입니다. 흰자에 포함된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회복을 돕는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동 후 회복식으로도 자주 추천됩니다. 반면 노른자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특히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른자에 풍부하며 이 두 가지 성분은 눈의 노화를 늦추고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노른자에는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콜린이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과 신경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섭취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달걀은 전체적으로 섭취했을 때 영양의 조화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흰자의 단백질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흡수되며 이는
신체가 단백질과 비타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필수 영양소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을 전체적으로 섭취하면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노른자와 흰자의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면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식품이지만 이를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달걀 섭취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것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연구들은 식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간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달걀 섭취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혈관 건강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포함된 영양소는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걀은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달걀은 살모넬라균과 같은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구입 시 생산 날짜와 보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이 기본이며 냉장고에서 꺼낸 뒤 바로 사용하지 않고 실온에 두어 온도를 맞춘 후 조리하면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 껍질의 세척 여부도 중요합니다. 달걀은 껍질에 있는 얇은 막이 박테리아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껍질을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보호막이 손상되어 저장 중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비 직전에 세척하거나 물 대신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달걀 흰자의 특정 단백질 성분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소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잡고 이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이 작은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배가 됩니다. 달걀은 간단하면서도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으로 올바르게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섭취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놓친다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달걀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처럼 저온에서 단시간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열을 가하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달걀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통곡물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면 달걀의 영양소가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반면 탄닌 성분이 많은 차나 커피, 탄닌이 풍부한 과일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정량 섭취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달걀은 안전하고 유익한 식품이지만 특정 알레르기나 소화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구매하고 보관할 때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른 보관과 위생 관리는 달걀 섭취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작은 식품 한 개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조리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달걀을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